네, 오늘 장 마감 2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오후장에 중국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정혜웅 과장, 염정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마감 전략 들어보고요. 또 마감의 살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앞서 예고했다시피 현대건설 보도록 하죠. 오늘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급 수주 잔고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 시작했다라고 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 경기고 최근에 뭐 화물 대란으로 인해서 건설 시장도 약간 올스톱됐다라는 그런 악재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현대건설의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오를 주셨습니까? 네, 일단 건설주 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업종 섹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단 현대건설 내부적인 자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일단 현대컨소시엄이라고 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S-OIL이 발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석유화학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본계약을 앞두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착공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총 사업비 부분이 한 9조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침체기긴 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건설 쪽에서는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이제 필리핀에서 철도 프로젝트를 좀 따냈습니다. 기존에 사실 이제 필리핀과의 좀 어느 정도 좀 연이 좀 끊겼다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과의 또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또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비중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자체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KB금융에 대한 두 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 좋은데요. 그중에서 KB금융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 전망이 더해졌는데 두 분이라면 KB금융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선 OX가 나뉘어졌어요. 일단 정혜웅 과장님은 조금 더 보겠다. 사실 금융주들이 올해 너무 슬펐던 게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자 수익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에 KB금융을 포함한 금융주가 많이 못 갔다는 건 너무나 뼈아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금융주, 특히나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예대 마진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금리가 이제 인상될수록 개선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또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은행주들이 거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시현을 하면서 이러한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의 그러한 결과를 좀 입증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과는 좀 반대 방향 올해 내내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규제, 역시나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 산업이라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센티멘트가 계속해서 좀 악화됐었는데요. 오늘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리스크 요인, 또 악재 요인에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오늘 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금감원장이 은행 배당의 이제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밝히면서 지금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시장이 또 고배당주로서 배당 수익률이 7%, 8%에 좀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배당을 더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왔다라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여기 또 최근에는 또 부동산 PF 문제까지 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연말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 규제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정 팀장님은 아직은 조심하려는 움직임이신 것 같아요. KB금융에 대해서 X를 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걸리십니까? 뭐 조심하자는 의미보다 네. 사실 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금융주가 지금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뭐 사실 이제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올 6월부터 사실 주가는 좀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분위기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은 일단 올해는 좀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이제 주주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아직은 좀 유입이 강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타이밍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런 뭐 오늘은 물론 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금융주에 대한 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금융주에 대한 어떤 금융주 대비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비교일을 따졌을 때 이제 금융주의 좀 안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성장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매매가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서 X를 좀 드렸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난 배당을 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금융주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그 안에서 KB금융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우주 로드맵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관점 확인해 보죠. 여기도 오르오일치가 되는데요. 정혜원 과장님. 네. 방산주들의 흐름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최근 연중 최고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오려면 좀 동력이 필요한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우주 로드맵이 동력이 되겠습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올해 상반기부터 워낙에 이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좀 달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들의 이러한 주가 상승의 이제 원동력은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뭐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뭐 LI 넥스원이라든지 또한 이제 뭐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잔고는 결국엔 향후에는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워낙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좀 턴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뭐 펀더멘탈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만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을 뿐이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놨고요. 특히나 이제 수주 잔고가 지난 3분기까지 올해 예상 수주 목표액의 거의 9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러한 국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금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완제기 수출, 폴란드를 비롯한 이러한 완제기 수출한 그러한 수주 잔고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또 내년도에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항공 우주까지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국항공 우주 포함한 우주항공 섹터 흐름도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내일을 위한 마감의 살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의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염정 팀장님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혜영 과장은 불황수혜주라고 꼽았습니다. 불황의 기회는 뭐 소주 판매량이 든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쪽인지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파라다이스 그리고 TYM을 선택을 했습니다. TYM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농슬라라고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 농기계 관련주들이 올랐었잖아요. 대동도 그렇고요. TYM은 어떤 면에서 지금 접근이 가능할지 마감이 사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의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실적의 호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좀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 매수세 같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주가 수준은 아직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누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TY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실적으로 이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아지면서 뭐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대동이라는 농기계 기업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그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는데 해외 시장 쪽에서도 이제 미국의 시장이 좀 확대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더 확대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TIM 같은 경우에는 TIM USA 법인과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그 미국의 브랜슨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합병을 함으로써 TIM USA로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매출액 대비해서 훨씬 더 해외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고환율의 영향도 받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 시장 자체가 농업 기계화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북미 시장뿐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실적 면에서 사실은 지금 전혀 부담이 없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5월 고점 이후로 지금 조정이 뭐 몇 달 동안 사실 지속된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저점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좀 올해 고점 대비해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TYM은 일단은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또 오늘 오름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3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수준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0원, 손절가는 2,200원, 실적에 집중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번엔 정혜영 과장님의 종목 파라다이스. 저희가 앞서 오늘 강원랜드 리포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VIP 덕 때문에 꼽으신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또 앞서 키워드의 불황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 침체, 즉 이제 불황이 좀 강하다는 점, 또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또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제 연말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나 이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리오프닝과 함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0% 이상 이익이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뭐 강원랜드, GKL 같은 국내 이제 3사 이제 카지노 업체들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와 함께 또한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VIP 고객이 또 컴백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지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어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러한 좀 언론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일본인이 가장 연말에 가고 싶은 여행지로 이제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뭐 항상 뭐 하와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방콕이라든지 이런 휴양지를 제치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로 꼽혔던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지금 뭐 항공권 그 유류세가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급등했고 또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가까운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러한 선호도가 좀 조사가 됐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이후부터 무비자 입국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일본 여행객들이 최근에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도 항공편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여행객 이 좀 늘어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연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매수가는 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 17,000원 부근에선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이제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연초 수준인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5,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후장감에서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볼 때는 뭘 봐야 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대표적인 종목 염정 팀장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장 초반에 가장 급등했던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급등한 부분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사실 많은 물량을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시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뭐 대한항공과의 흡사병에 대한 부분이 영국에서 일단은 승인 쪽으로 일단 가닥이 좀 잡히면서 이제 남은 국가들이 몇 개 안 남았다라는 부분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사실 11%까지 빠지면서 그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는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다 좋았지만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좀 좋았습니다. SM도 오늘 좀 엔터주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11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을 가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사우디의 법인 설립에 대한 또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오늘 역시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회사인 디어유까지도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엔터주의 좀 선전이 좀 좋았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지만 또 카지노 관련된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오늘 외국인들 어제에 이어서 들어오면서 11%대 롯데관광개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카지노 부분도 있지만 또 호텔업에 대한 부분에서 빠른 수익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사실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10,000원 미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지금 11,000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수 매도도 볼게요. 외국인이랑 좀 겹칩니까? 아니면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보게 되면 오늘 좀 반도체 업종으로 좀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좀 개별 종목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앞서 뭐 방산주 말씀드렸었는데요. 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러한 대규모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또 이제 역대급 좀 호황을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만 원 선을 지금 넘어서는 주가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 역시나 지금 이제 적자 축소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전력 도매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추가적인 그러한 좀 주가 반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NG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오늘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의자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사모펀드에서 KTNG 같은 경우에 KTNG의 자회사인 인상공사를 분리상장하라는 그러한 주주 제안을 하면서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그러한 분리상장 그 제안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업 가치를 상향하는 그러한 지금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NG 같은 게 그동안에 올해 내내 좀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지금 연말 배당 매력과 함께 이러한 향후 그런 추가적인 그 주주 제안에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반도체 쪽을 좀 사들인다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시장 안에서 인덱스 역할하는 종목을 사다 보니 반도체 쪽이 끌려진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시선이 바뀐 걸까요? 뭐 아시다시피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크게 뭐 의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고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을 빼고서는 특히나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볼게요. 양시장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31.9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2%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에서 삼성전자는 0.6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